어둠이 지배하던 중세 유럽의 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은 바로 밤의 방문자, 뱀파이어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죽음과 미신이 일상이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질병과 재앙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을 땅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존재에게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유럽 지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이 끔찍한 공포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광풍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는 현대의 시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은 위생 수준과 의학 지식의 부재는 질병과 죽음을 일상으로 만들었죠. 흑사병 같은 전염병은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을 앗아갔고 아이들은 쉽게 죽어나갔습니다. 삶은 짧고 죽음은 항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과 신앙에 의지했습니다. 종교는 삶의 유일한 위안이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통로였죠. 미신은 일상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악마, 마녀, 그리고 되살아난 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밤마다 주고받으며 공포를 키워갔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상상력을 자극했고, 이는 곧 밤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망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즉 레버넌트 전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시체를 파먹거나 살아있는 자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아직 뱀파이어라는 이름은 붙지 않았지만 그 원형은 이미 존재했던 것이죠. 특히 슬라브 민족의 민담에서는 죽은 자가 관에서 나와 살아있는 자를 괴롭힌다는 이야기가 흔했습니다. 이들은 종종 브리콜라스나 스트리고이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가축의 피를 빨아먹거나 가족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마을에 역병을 퍼뜨린다고 믿어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고립된 마을에서 질병이나 불행이 닥쳤을 때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이 되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 이 동유럽의 민담은 서서히 서유럽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며 뱀파이어라는 이름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기 뱀파이어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으로 여겨지며 사회적 현상으로 발전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이 죽은 후에도 자신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었고 무덤을 파헤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거를 찾아냈다고 믿었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시신, 부풀어 오른 몸, 그리고 입가에 묻은 붉은 액체는 뱀파이어의 명백한 증거로 여겨졌죠. 이러한 증거들은 공포를 광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뱀파이어 공포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집단 히스테리의 형태로 번져나갔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 동유럽은 뱀파이어 공포의 진원지가 됩니다. 특히 세르비아, 보스니아, 헝가리 지역에서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었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창궐하거나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즉시 뱀파이어의 소행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믿음은 당시 농경사회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축은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은 모두 되살아난 망자, 즉 뱀파이어의 짓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뱀파이어로 의심되는 시신이 발견되면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최근에 사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증거는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의학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죠. 그리고 입가에 묻은 피는 뱀파이어가 최근에 피를 마셨다는 명백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사실은 시체 부패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었지만요. 시신이 부풀어 오르는 것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는 부패가스가 차오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뱀파이어가 피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후에도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는 각질층의 수축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었지만 살아있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뱀파이어가 밤에 무덤을 나와 가축이나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밤에 공동묘지 주변을 배회하는 야생동물들이 그 증거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모여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자신들을 괴롭힌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곧 끔찍한 해결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뱀파이어를 막기 위한 가장 보편적이고 잔혹한 방법은 바로 말뚝박기였습니다. 심장을 꿰뚫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이 의식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망자의 영혼을 영원히 가두려는 주술적인 행위였습니다. 때로는 산채로 말뚝을 박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시신을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되면 더 이상 되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외에도 마늘, 십자가, 성수 등 다양한 주술적인 도구들이 뱀파이어를 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집문에 마늘을 걸어두거나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신을 거꾸로 묶거나 입에 돌을 채워 넣는 등 기이한 매장 의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망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1720년대 세르비아에서 아르놀트 파울레라는 이름의 뱀파이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역에 뱀파이어 공포를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파울레는 생전에 뱀파이어에게 물렸다고 주장했으며 죽은 후 마을에 역병이 돌자 그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시신은 놀랍도록 신선한 상태였죠. 그의 심장에 말뚝을 박자 시신에서 피가 솟구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뱀파이어의 실존을 확신시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페터 플로구여비츠라는 인물도 뱀파이어로 지목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마을 사람들이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신 또한 부패하지 않고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말뚝을 박자 엄청난 양의 피가 솟구쳤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은 당시 유럽의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뱀파이어의 존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학자들은 이를 미신으로 치부했지만 대중의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부 학자들은 뱀파이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시체의 부패 과정을 연구하고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려 했죠. 교회는 처음에는 뱀파이어 믿음에 회의적이었지만 대중의 공포가 너무 커지자 일부 지역에서는 뱀파이어 퇴치의식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뱀파이어 공포는 종종 사회적 약자나 이방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집단 히스테리는 무고한 사람들을 마녀 사냥처럼 몰아갔습니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한 사람이 뱀파이어에게 물렸다고 주장하면 마을 전체가 불안과 의심에 휩싸였고 이는 더욱 많은 뱀파이어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18세기 후반 계몽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뱀파이어 공포는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과 과학이 미신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스트리아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는 뱀파이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고 그 결과 뱀파이어가 미신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뱀파이어 퇴치 의식을 금지시켰죠. 의학이 발전하면서 시체의 부패 과정이 과학적으로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풀어 오르는 몸, 입가에 피,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라는 현상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임이 밝혀졌죠. 점차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뱀파이어 공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죠. 중세의 뱀파이어 공포는 19세기 브램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소설은 현대 뱀파이어 신화의 토대가 되었죠. 드라큘라는 중세의 공포와 귀족적인 매력을 결합하여 뱀파이어를 단순한 괴물이 아닌 매혹적인 악당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오늘날 뱀파이어는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랑받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복잡한 내면을 가진 존재로 그려집니다. 중세의 뱀파이어 공포는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미지의 것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반영하죠. 우리가 뱀파이어 이야기를 계속해서 소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내면에 잠재된 죽음과 영생, 그리고 밤의 유혹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중세의 뱀파이어 공포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인간 사회의 불안과 공포가 만들어낸 집단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문화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포는 현재의 매혹으로 변모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중세의 어두운 밤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밤의 방문자, 뱀파이어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세의 뱀파이어 공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